요즘은 집안 배경도 중요하지 않아요? 결혼은 두 집안의 결합이니까요. 미정의 차가운 목소리가 레스토랑을 가로질렀습니다. 수진 씨 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버님도 안 계시다니. 저희는 몰랐네요. 그 순간 만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난한 집안인 줄 몰랐어요. 미정의 말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수일로 번 돈으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독화살 같은 말이 만식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저희 먼저 가보겠습니다.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미정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며 마지막 모욕을 던졌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마을 끝자락,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낡은 기와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 마당에서는 매일 아침이면 대패질 소리가 울려 퍼지죠. 이만식 78배 나이에도 여전히 굵은 손으로 나무를 깎고 있는 모습입니다. 쓱쓱 쓱쓱 대패가 나무를 스치며 내는 소리는 마치 세월을 달래는 자장가 같았습니다. 40년 넘게 목수일을 해온 만식에게 이 소리는 가장 친숙한 음악이었죠. 은퇴한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손에 익은 연장들과 나무 냄새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만식은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 한쪽에 쌓아둔 나무들을 정리했습니다. 참나무, 소나무, 느티나무까지 각각의 나무는 저마다 다른 성질과 향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만식의 손끝에서 거친 나무가 매끄러운 작품으로 변해가는 모습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놈의 나무결이 왜 이리 거스르나. 만식은 혼잣말을 하며 대패를 다시 들었습니다. 50년 가까이 나무와 함께 살아온 그에게도 여전히 까다로운 나무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만식에게는 즐거운 도전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아내가 생전에 가꾸던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지금은 만식이 혼자서 돌보고 있지만 여전히 상추와 무, 배추가 제법 잘 자라고 있었어요. 아내 순분이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만식은 혼자 남겨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여보, 오늘도 나무 깎느라 고생했지? 순분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녁 무렵이면 늘 그렇게 말하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던 아내였어요. 이제는 만식이 혼자서 차도 끓이고 밥도 짓고 빨래도 해야 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마저 교통사고로 먼저 보내고 나니 이 큰 집엔 만식 혼자만 남게 되었죠. 아들 진수는 35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만식은 하늘을 원망했어요. 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야 하는지, 왜 이런 시련을 주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진수가 남겨준 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진이었어요. 당시 17살이던 수진은 아버지를 잃은 충격으로 한동안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식은 그런 수진을 위해 온 힘을 다했어요. 학교 앞까지 마중을 나가고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밤늦게까지 숙제를 도와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밝은 목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이수진, 만식의 유일한 손녀가 퇴근길에 들른 것이었어요. 27살의 수진은 만식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진이 왔나? 오늘은 일찍 끝났네. 만식은 손에 묻은 톱밥을 털어내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수진은 늘 그랬듯이 만식의 팔을 살짝 잡으며 마당 평상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나무 깎으셨어요? 손 다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괜찮다, 괜찮아. 이 일 40년 넘게 했는데 뭘. 오히려 손이 근질근질해서 못 견디겠어.
수지는 만식이 깎아놓은 작은 나무 조각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새 모양으로 깎은 것, 꽃 모양으로 깎은 것,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까지 모든 작품에는 만식의 정성과 사랑이 깃들어 있었어요. 이번엔 뭘 만드시는 거예요? 반지 케이스야. 누군가 청혼할 때 쓰라고 만드는 중이지. 만식의 말에 수진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진은 대학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카페 서빙, 과외 선생님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죠. 새벽 2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하고 아침 7시에 학교로 가던 날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지금은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며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수진을 위해 만식은 은퇴 후에도 다시 목공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소품들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고 가끔은 주문을 받아서 가구도 만들었어요. 관절이 아프고 눈이 침침해져도 수진의 뒷바라지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수진이 만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거친 나무를 만져온 만식의 손은 울퉁불퉁했지만 수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어요. 뭘 고마워하나? 가족끼리 당연한 일 아니냐? 만식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 하나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의미를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사실 오늘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습니다. 만식은 대패질을 완전히 멈추고 수진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냐? 회사에서 뭔 일 있었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결혼해요. 만식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잘 됐다. 우리 수진이도 이제 시집갈 나이지. 어떤 청년이냐? 착하고요. 회사도 좋아요. 저보다 3살 많은 오빠예요. 박준호라고 하는데 대기업에 다녀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행복함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묘한 망설임도 느껴졌습니다. 그럼 됐다. 사람이 착하면 뭐가 더 필요하겠나? 언제 한번 데려와 봐라. 네, 그런데 수진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우리 집 얘긴 아직 안 했어요. 만식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우리 집 얘기? 뭔 얘기? 그러니까 할아버지랑 저랑 단둘이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한다는 것 말이에요. 만식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하지만 곧 환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가난한 거, 뭐 부끄럽나? 우리 있는 그대로 가면 되지.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그런 것 때문에 너를 달리 보지 않을 거야. 수지는 만식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만식 역시 수진의 표정을 보며 가슴 한쪽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죠.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웃어 보였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는 마당에서 할아버지와 손녀는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만식이 손수 깎은 나무 조각들 사이로 석양빛이 스며들고 멀리서는 저녁 준비하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결혼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며칠 전부터 준호와 함께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조율했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호텔 레스토랑으로 정해졌죠. 수진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오래라 만식이 대신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서울까지 나오시기 힘드실 텐데. 수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단호했어요. 뭔 소리냐? 우리 수진이 결혼하는데 내가 안 가면 누가 가냐?
걱정 말고 준비해라. 만식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긴장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 만식은 오랫동안 옷장을 들여다봤습니다. 평소에 입던 낡은 작업복과 편한 옷들만 가득했어요. 정장이라고는 10년 전 아들 진수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 양복 한 벌뿐이었습니다. 이걸 입고 가기엔 너무 칙칙하겠군. 만식은 고민 끝에 마을 양복점에서 정장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사흘치 대여료 10만 원은 만식에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지만 수진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었어요. 양복점 주인은 만식의 체형에 맞는 네이비 정장을 골라주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입으시면 완전 멋쟁이 되실 거예요. 따님 결혼식이세요? 손녀 상견례입니다. 만식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어색해했어요. 오랜만에 입어보는 정장이 낯설면서도 어딘지 든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식은 며칠 전부터 준비해온 특별한 선물을 꺼냈습니다. 손수 만든 나무 반지 케이스였어요. 참나무로 정성스럽게 깎아 만든 이 케이스는 마치 작은 보석함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뚜껑을 열면 은은한 나무 향이 퍼져나왔죠. 이걸 주면 기뻐할까? 만식은 반지 케이스를 이리저리 살펴보며 혼잣말했습니다. 거친 손으로 만들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는 수진을 향한 할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상견례 당일 아침 만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목욕을 했습니다.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머리도 정성스럽게 빗었어요.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제법 근사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으세요. 수진이 만식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진도 평소와 다르게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예쁘게 했어요. 할아버지와 손녀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더 예쁘다. 준호란 친구가 복 터진 거야. 만식은 수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나무 반지 케이스를 수진에게 건네주었어요. 이게 뭐예요? 준호한테 줘라. 나중에 청혼할 때 쓰라고 만든 거야. 수진은 케이스를 열어보고는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정말 예쁘네요. 준호 오빠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서울로 가는 길, 만식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농촌 지역을 벗어나 도시로 들어갈수록 높은 건물들이 늘어났어요. 화려한 간판들과 복잡한 도로, 그리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만식에게는 낯설었습니다. 할아버지, 긴장되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뭘 긴장해. 그냥 편하게 가자. 만식은 태연한 척했지만 손바닥에는 땀이 났어요. 호텔에 도착하니 정말 웅장했습니다. 높이 솟은 건물과 화려한 로비,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하는 직원들까지. 만식은 이런 곳에 와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수진이 안내를 받아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예약된 테이블에는 이미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와 그의 부모였어요. 준호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청년이었습니다. 수진이 말한 대로 착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수진이 할아버지입니다. 만식이 정중하게 인사하자 준호의 아버지 박정수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정수입니다. 준호의 어머니 오미정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울 부촌에 사는 전형적인 사모님 풍모였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만식이 인사하자 미정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했고
정수도 친근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정말 예쁘고 똑똑하던데 어떻게 키우셨는지. 정수가 말하자 만식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뭘 했겠습니까? 수진이가 워낙 착하고 스스로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미정은 줄곧 조용히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님은 어떤 일 하셨는지요? 목수였습니다. 지금은 은퇴하고 시골에서 살고 있어요. 아, 그러시는군요. 미정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물었어요. 수진 씨 부모님은 어떻게 되시는지.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제가 수진이를 키웠습니다. 아내도 오래전에 먼저 갔고요. 만식의 말에 테이블 분위기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은 정수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준호는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채고 불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수진도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을 느끼고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혹시 집은 어디에 계시는지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작은 마을입니다. 집이 좀 낡긴 하지만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이에요. 미정의 얼굴에 실망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만식은 알 수 있었어요. 자신과 수진이 어떤 시선으로 평가받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져 갔고 미정의 태도는 처음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중했던 말투도 어딘지 차가워졌고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도 예전과 같지 않았어요. 만식의 가슴 한구석에는 서서히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미정은 음식을 드는 내내 눈빛으로 만식과 수진을 평가하는 듯 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판단하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이런 고급 레스토랑은 처음 와보시죠? 미정이 은근히 떠보는 듯한 말을 던졌습니다. 만식은 잠시 당황했지만 담담하게 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곳에 올 일이 없어서요. 아, 그러실 것 같았어요. 여기 음식값이 한 끼에 10만 원은 넘거든요. 미정의 말에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미정은 계속해서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냈어요. 요즘 결혼은 정말 신중해야 하잖아요. 특히 집안 배경이 중요하죠. 아무래도 두 집안이 합쳐지는 거니까요. 미정은 와인 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 아닐까요? 만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미정은 코웃음을 쳤어요. 사랑만으로 결혼이 유지될까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이 맞아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정수도 아내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정이 말이 맞긴 해요. 우리 준호는 대기업에 다니고 집도 강남에 있고 아무래도 비슷한 수준의 집안과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수지는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며 자신을 키워주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수진 씨는 어느 대학 나왔죠? 미정이 다시 물었습니다. 지방 국립대학교 나왔습니다. 아, 지방대학교요. 준호는 연세대학교 졸업했거든요. 미정의 말투에는 명백한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수진이 준호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는 듯 했어요. 그리고 회사는 어디 다니세요?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무역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상장기업인가요? 아니요. 직원이 2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불쾌한 표정을 드러냈어요. 그럼 연봉도 많지 않을 텐데. 준호는 대기업 과장이라서 연봉이 꽤 되거든요. 만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다가 펼쳤다가 하고 있었어요.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수진을 위해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어머님, 너무 그러시면.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렸지만 미정은 이미 걷잡을 수 없었어요. 준호야, 너도 현실을 봐야 해. 결혼은 감정만으로 하는 게 아니야. 수진 씨 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시잖아. 그럼 우리가 모든 걸 다 챙겨야 하는 거야. 미정은 수진을 향해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몰랐어요.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는 걸 말이에요. 어머니, 준호가 큰 소리로 말렸지만 미정은 멈추지 않았어요. 결혼식 비용도 그렇고 신혼집 마련도 그렇고 저희가 다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할아버지께서 목 쓰셨다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실 리 없잖아요. 그 순간 만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부담스러우시면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뭘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목수일로 번 돈으로요? 미정의 말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를 무시하지 마세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고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어요. 희생이야 누구나 하죠.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에요. 미정의 말이 독화살처럼 만식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수도 아내 편을 들었어요. 미안하지만 우리도 체면이 있어서. 친구들한테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준호 장인어른이 시골에서 목수하신다고? 만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고 살아온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수진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목수도 떳떳한 직업입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일이죠. 만식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배어 있었어요. 그야 그렇지만 미정이 말을 이으려 할 때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세요, 엄마. 이건 너무 심해요. 하지만 미정은 준호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그리고 다시 만식을 향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때 미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희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늘 일은 다시 연락드리죠. 정수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났고 준호는 당황한 채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미안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미정은 가방을 챙기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호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레스토랑에는 만식과 수진만 남겨졌어요.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고 만식은 주먹을 꽉 쥔 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날의 모욕은 만식의 가슴 깊이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무시당한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말 그대로 침묵의 여행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수지는 창밖만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고 만식은 주먹을 쥔 채 분노를 사기려 애썼어요. 2시간 넘는 긴 여행 동안 할아버지와 손녀는 한마디 말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해서야 수진이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나 때문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뭘 미안해하냐?
내 잘못이 아니야. 만식은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치욕감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저런 사람들한테 너를 보내는 게 더 잘못이지. 집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낡은 기와집, 삐걱거리는 대문, 오래된 가구들. 평소에는 정겨웠던 것들이 오늘은 부끄럽게만 느껴졌어요. 할아버지, 나 정말 괜찮아요. 준호 오빠도 어머니 말을 다 듣는 건 아닐 거예요. 수진이 애써 밝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 우리 수진이 말이 맞다.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야. 만식도 수진을 위로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날 밤 만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정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가난한 집안인 줄 몰랐다.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목수일로 번 돈으로. 그 모든 말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만식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넣어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몇 달 전에 받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서류였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지급 통지서 금액 64억 원. 몇 달 전 만식이 오랫동안 방치해둔 논밭이 대기업에 팔렸습니다. 도시개발 계획에 따라 그 땅이 상업지구로 편입되면서 엄청난 보상금이 나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만식은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 만식은 혼잣말을 하며 서류를 다시 넣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한 모욕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침이 되자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소문이 빠른 시골 마을에서는 벌써 상견례 이야기가 퍼져나갔어요. 만식이네 수진이 시집 간다더니 어떻게 됐나? 글쎄 상견례 갔다 왔는데 표정이 안 좋더라고. 역시 가진 게 없으니까 무시당하나 보네. 이런 수군거림들이 만식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평생 당당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말들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며칠이 지나자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준호 오빠랑 만나고 왔어요. 어떻게 됐냐? 조금 복잡해요. 준호는 수진을 만나서 사과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려운 처지도 털어놓았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너무 심했어. 하지만 집에서 완전히 반대하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수진이 물었지만 준호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좀 더 시간을 줘. 엄마를 설득해 볼게. 하지만 수진은 알 수 있었어요. 준호도 결국 어머니의 반대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의 눈빛에서 이미 포기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그날 저녁 수진은 할아버지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마 이 결혼은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 청년이 뭐라고 했냐?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느낌이 와요. 준호 오빠도 어머니 말을 거스르지 못할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만식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애써 담담한 척했어요. 그럼 됐다. 그런 집안과 인연 맺을 필요 없어. 우리 수진이한테는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수진이 상처받는 것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계속 반대하시고 집에서 다른 사람을 소개하겠다고 해. 알겠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그만하죠. 이미 마음이 식었어요. 수진아, 괜찮아요.
나도 준호 오빠 어머니가 무서워요. 결혼해서도 계속 그런 시선으로 보실 것 같아서. 전화를 끊은 후 수지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첫사랑이었고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단단했습니다. 이별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한 대로였어요. 역시 가진 게 없으니까 차인 거지. 시골 처녀가 서울 사람하고 결혼하려니까 그렇지. 이런 말들이 칼처럼 만식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진이 듣지 않는 곳에서 했던 말들이지만 만식에게는 모든 것이 들렸어요. 그날 밤 만식은 다시 서류 봉투를 꺼내봤습니다. 64억이라는 숫자가 어느 때보다 크게 보였어요. 이 돈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저런 말을 했을까? 만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그리고 착하고 예쁜 수진이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한다는 게 억울했어요. 가난해서 무시당했다고? 내가 누군지 한번 보여주자. 만식의 눈에는 결의가 서렸습니다. 이제는 참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부터 만식의 마음속에는 복수라기보다는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반전을 준비할 시간이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정말로 준호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이 전화를 받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결국 눈물을 흘리며 만식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끝났어요. 준호 오빠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어딘지 홀가분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만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안하다고, 어머니가 반대하시니까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수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집에서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시더래요. 만식의 가슴이 끓어올랐습니다. 결국 그 청년도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지 못한 것이었어요. 사랑보다는 집안 배경을 선택한 거죠. 그럼 됐다. 그런 사람과 살았으면 평생 눈치만 보며 살았을 거야. 만식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별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심해졌어요. 만식이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수군 속삭였습니다. 만식이네 수진이 결국 차였다더라. 당연하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서울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했나? 시골 처녀 주제에 너무 높이 본 거야. 이런 말들이 만식의 귀에 하나도 빠짐없이 들렸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고 살아온 만식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모욕이었습니다. 특히 마을 이장 부인이 하는 말이 가장 날카로웠어요. 만식이가 너무 철없이 굴었어. 분수를 알아야지. 목수가 무슨 대기업 사위감을 바라나? 만식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복수심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수진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집에만 있으려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 결혼 무산됐다더라. 역시 집안이 안 맞았나 보네. 수진아, 괜찮다.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만식이 수진을 위로했지만 수진은 깊은 상처를 받은 상태였어요. 할아버지, 정말 우리가 가난해서 그런 걸까요? 만약 우리에게 돈이 있었다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돈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만식도 속으로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만약 자신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저들이 그런 태도를 보였을까? 그날 밤 만식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서랍에서 보상금 서류를 꺼내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64억 원.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만식은 오래된 목재를 꺼내 나무 반지 케이스를 다시 깎기 시작했어요.
분노를 달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쓱쓱 쓱쓱 대패질 소리가 적막한 밤을 가로질렀습니다. 만식의 손놀림은 평소보다 격렬했어요. 마치 그 나무에 자신의 모든 분노를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까지 작업을 하고 나니 아름다운 반지 케이스가 완성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케이스를 받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준호와의 결혼이 무산된 이상 의미 없는 작품이 되어버렸죠. 내가 누군지 보여주마. 만식은 혼잣말을 하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로 향했어요. 목적지는 강남의 한 부동산 사무실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미리 연락해둔 곳이었어요. 만식은 보상금을 사용해서 시가 60억 상당의 상업용 빌딩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현금으로 구매하시는 겁니까? 부동산 중개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시골에서 온 노인이 60억짜리 건물을 현금으로 산다는 게 믿기지 않았던 거죠. 네, 현금으로 합니다. 만식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중개사는 서류를 준비하며 여러 번 확인했어요. 계약이 성사되자 만식은 그 건물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8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이었어요. 월 임대료만 수천만 원이 나오는 훌륭한 수익 건물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어르신도 강남 건물 주시네요. 중개사가 웃으며 말했지만 만식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식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자신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산가가 되었지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복수를 위한 수단처럼 느껴졌거든요. 마을에 도착해서도 만식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에게도 비밀로 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준호의 어머니 미정이었어요. 여보세요. 혹시 수진이 할아버님이신가요? 미정의 목소리는 상견례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어딘지 조심스럽고 정중한 톤이었어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만식은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좀 성급했던 것 같아서요. 한 번만 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미정의 말에 만식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무엇 때문에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을까? 만식은 궁금했지만 일단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장소를 정하겠습니다. 만식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자신감이 묻어 있었어요.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카페로 정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만식이 새로 산 건물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이었어요. 이제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갑작스러운 연락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만식은 왜 그들이 다시 만나자고 했는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예감도 들었어요.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수진에게는 이 만남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리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일이나 하고 있거라. 하지만 수진은 불안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그분들이 또 상처되는 말씀하시면 어떡하죠? 괜찮다. 이번에는 내가 준비를 좀 했으니까. 만식의 말에 수진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에서 이전과 다른 무언가를 느꼈거든요. 약속 당일 만식은 새로 산 정장을 입었습니다. 이번에는 빌린 옷이 아니라 직접 구입한 고급 정장이었어요.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지난번과는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강남의 카페에 도착하니 미정, 정수, 그리고 준호가 이미 와 있었어요. 놀랍게도 이번에는 수진도 함께 왔습니다.
준호가 따로 연락해서 데려온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만식이 인사하자 미정이 급히 일어나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도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준호는 미안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아버님, 저희가 지난번에 너무 실례를 했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만식은 놀랐지만 표정을 감추고 차분하게 앉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가 너무 성급했어요. 수진 씨와 준호를 떼어놓는 게 맞는 건지 다시 생각해 보니 미정의 말에는 이전의 오만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수도 거들었어요. 사실 준호가 계속 힘들어해서요. 수진 씨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만식은 그들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자고 하신 건가요? 만식이 물었어요. 네, 혹시 저희가 놓친 게 있나 싶어서요. 할아버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말입니다. 그때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할아버님께서 하시는 일이 목수 일만 하시는 건 아니죠? 이 질문에 만식은 직감했어요. 뭔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그냥. 혹시 다른 사업이나 투자 같은 것도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만식은 이해했습니다. 분명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재산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었어요. 시골 마을은 좁고 큰 금액이 오갔다면 은행 직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을 테니까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만식은 일부러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눈빛에서는 확신이 보였어요. 준호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나도 어른들 말씀 때문에 혼란스러웠어. 하지만 내 생각만 계속 나더라. 준호 오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전히 준호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상처받은 마음도 컸어요. 미정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저희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봤던 것 같아요. 사실 집안 배경보다는 사람 자체가 더 중요하잖아요. 만식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반대로 말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다니 분명 뭔가 알아낸 게 있을 것이었어요. 할아버님, 혹시 최근에 큰 거래 같은 것 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정수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시골에서도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만식은 커피잔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왜 그런 것까지 궁금해 하시죠? 그냥. 요즘 투자에 관심이 많아서요. 혹시 좋은 정보라도 있으시나 해서. 그때 카페 창밖으로 중년 남자가 지나가다가 만식을 보더니 크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였어요. 며칠 전 건물 매입을 도와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여기서 뵙네요. 중개사가 카페 안으로 들어와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만식은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인사를 받았어요. 다음 달에 임대료 올리신다면서요? 그 건물 정말 잘 나가더라고요. 임대 문의가 계속 들어와요. 중개사는 신나서 계속 떠들었습니다. 미정과 정수, 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수진도 놀란 듯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건물. 사장님이세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작은 건물 하나 있죠. 만식은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별것 아닌 건데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중개사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말했어요. 별것 아니라니요. 60억짜리 건물인데 그것도 현금으로 사시고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알짜 건물이라고요.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수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준호는 당황한 채로 수진과 만식을 번갈아 봤습니다. 60억? 현금으로요? 미정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얼마 전에 땅을 팔아서 여유가 생겨서요. 중개사가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농지였는데 개발 계획에 걸려서 보상금이 엄청 나왔다면서요? 그걸로 바로 수익 건물 사시고. 잠깐만요. 미정이 중개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돈이 있으셨던 거예요? 네, 그렇죠. 뭐가 궁금하신가요? 만식의 차분한 대답에 미정은 말문이 막혔어요. 지난번 상견례에서 자신들이 한 말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다고 목수라고 현실을 모른다고 했던 그 모든 말들이 말입니다. 수진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 그럼 왜 그동안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만식이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그런 것 때문에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 말이 미정에게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신들의 위선이 완전히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카페 안은 순간 정막에 빠졌습니다. 중개사는 분위기를 눈치채고 황급히 인사하며 자리를 떴어요. 남겨진 5명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장인어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정말 큰 실수를 했네요. 실수라고 하시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식은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며 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수가 급히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봤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하지만 만식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편견이라. 만식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하신 말씀들을 생각해 보니 참 흥미롭네요. 집안 배경이 중요하다고, 경제적 능력이 맞아야 한다고 하셨죠? 미정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할아버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저를 알아본다고요? 만식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때는 목수라는 말만 듣고도 충분히 판단하셨던 것 같은데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만해요. 이제 그런 일은 아니다, 수진아. 만식이 수진을 제지했습니다.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만식은 미정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목수일로 번 돈으로 뭘 할 수 있겠냐고 하셨죠? 가난한 집안인 줄 몰랐다고도 하셨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미정이 고개를 숙였지만 만식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뭐라고 설명하겠냐고도 하셨네요. 시골에서 목수하는 장인어른이라고 하기 부끄럽다는 뜻이었죠? 만식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정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준호가 어머니를 대신해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돈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태도가 바뀐 거죠? 만식의 질문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정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만식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맞아야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하셨죠? 수지는 이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봤어요. 평소 온화하고 따뜻했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날카로울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정수가 다시 시도해 봤어요.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기회요?
만식이 반문했습니다. 무슨 기회 말씀이신가요? 제가 돈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저희 손녀를 다시 받아주시겠다는 기회 말씀인가요? 미정이 필사적으로 해명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수진 씨가 좋은 아이라는 걸 알았어요. 준호도 계속 힘들어했고, 그럼 왜 처음에는 몰랐죠? 만식의 질문에 미정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수진이의 좋은 점들은 처음부터 똑같았는데 왜 그때는 보지 못하셨을까요? 준호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나도 어머니 말에 흔들렸어. 하지만 진심으로 너를 사랑해. 수진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여전히 준호를 사랑했지만 이런 상황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준호 오빠, 만식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죠? 그럼 왜 어머니가 반대할 때는 포기하려고 했나요? 진짜 사랑이었다면 끝까지 지켰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준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만식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설득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시간이요? 만식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렸는지 아세요? 미정이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수진 씨,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만식은 냉정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상처가 아물까요? 지난 며칠 동안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수진이 할아버지의 팔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이제 그만해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만식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내가 밤마다 울던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회사에서도 사람들 시선 때문에 힘들어하던 것도 다 봤고, 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정이 더욱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달라졌어요. 진심으로 수진 씨를 며느리로 삼고 싶어요. 만식은 미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달라지셨을까요? 아니면 제 통장 잔고를 보고 달라지신 건 아닐까요? 그 말에 미정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결국 자신들의 속마음이 들켜버린 것이었습니다. 만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 됨됨이를 보려고 한 거였어요.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충분히 봤습니다. 미정과 정수, 준호의 얼굴이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만식의 말에서 단호한 거절의 의미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만식은 그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며 자리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만식의 어깨는 지난 상견례 날보다 훨씬 넓어 보였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할아버지를 따라 나왔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뒤에서 준호가 수진아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택시 안에서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만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괜찮다. 오히려 시원하다. 만식의 목소리에는 후련함이 묻어 있었어요. 평생 참고 살았는데 오늘은 할 말 다 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는 할아버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해 봤어요. 64억의 보상금, 60억짜리 빌딩, 그리고 지금까지 숨겨온 진실들까지. 왜 아무 말하지 않았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느 정도는 짐작했지. 첫 만남에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어. 마을에 도착하자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초라해 보였던 기와집이 오늘은 따뜻하고 정겨워 보였어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수진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무시할 때도, 저 때문에 고생하실 때도 힘들지 않았다. 너 하나 때문에 버틸 수 있었으니까. 만식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돈이 생겨도 내가 없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날 저녁 할아버지와 손녀는 마당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만식이 손수 만든 나무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와 간단한 과일들이 놓여 있었어요. 할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큰 건물 관리하시려면 바쁘실 텐데. 별것 아니야. 관리회사에서 다 해주니까. 나는 여전히 여기서 나무나 깎으며 살 거야. 수지는 할아버지의 말에 미소를 지었어요. 억만장자가 되었어도 변하지 않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더욱 존경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만식이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말이에요. 사람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이고, 만식이가 대박 났다면서 64억이나 받았다더라고. 그럼 이제 부자가 된 거네. 예전에 수진의 결혼이 무산되었을 때 수군거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부러워하며 다가왔어요. 하지만 만식은 예전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만식 형님, 축하드려요. 큰 건물까지 사셨다면서요? 마을 이장이 찾아왔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분수를 알아야 한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만식은 담담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변화가 예상되긴 했지만 직접 경험하니 더욱 실망스러웠어요. 한 달이 지나자 수진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이 부러워하며 다가왔고 새로운 소개팅 제안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수진이, 너 할아버지가 대단하시더라. 우리 사촌형 소개해 줄까? 수진아, 우리 회사 부장님 아들이 괜찮던데. 하지만 수진은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는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수진은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지만 할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거절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괜찮아요. 좋은 사람 또 만날 거예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마음이 편해져 있었습니다. 그럼 됐다. 너만 행복하면 돼. 만식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급할 것 없어. 천천히 진짜 좋은 사람 만나면 되지. 어느 날 저녁 만식은 오래된 목재를 꺼내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반지 케이스가 아니라 작은 보석함이었습니다. 이번엔 뭘 만드시는 거예요? 너를 위한 거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줄 선물을 담아둘 보석함이지.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새삼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수진이.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그리고 대패질 소리. 만식은 다시 목수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생겼어도 변하지 않은 일상이었어요. 가난했던 세월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위에 자존심과 사랑이 단단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할아버지와 손녀는 조용한 행복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남의 시선이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줄 진짜 사람들만 곁에 두면 그만이었으니까요.
마당 한켠에서는 만식이 정성스럽게 깎은 나무 조각들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작품들처럼 이들의 삶도 소박하지만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연 따라 삼천리였습니다.